중국은 협상 대신 미국의 보복 관세를 물리며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에 중국이 보복하면서 시작된 관세 전쟁. 양국 간 무역 갈등이 지속되면서 한국 경제까지 큰 타격을 입었는데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에서 새우등 터진 한국. 향후 경제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두 번째 뉴스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관세의 여파에도 중국도 물러서지 않을 것을 예고하면서 지금 냉기가 감돌고 있는데요. 네. 우리 우등생 두 분께서는 이 관세 전쟁 얼마나 갈 것으로 예측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도 말을 안 하나요? 말씀 좀 해주시죠. 모르겠어요. 어저께 저희 딸이 친구랑 뭐 하나 가지고 막 싸우더라고요. 근데 네. 결국은 가위바위보로 결정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라도 해서 좀 어떻게 승패가 났으면 좋겠어요. 네. 아, 중국과 미국이 가위바위보로? 가위바위보요. 오죽하면. 아니면 하나 빼기로? 네. 저도 뭐... 근데 이제 무조건 강대강으로 갈 수는 없겠죠. 관리하면서 갈등하면서 조금은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저는 요즘은 황당한 게 뭐냐면 제가 자고 일어나서 왜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했는지가 걱정이냐고요. 그게 걱정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우리가 걱정. 자는 사이에. 예. 그러니까요. 오늘도 지금 뉴스가 첫 번째 뉴스는 관세와 채권, 두 번째 뉴스는 관세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지금 네. 관세 전쟁을 벌인다. 그래서 관세가 요즘 정말 핫 이슈는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 관세 정말 관련해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관세를 부과하긴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중국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경제계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이 관세 이슈가 사실 어떻게 향할지를 아무도 모르다 보니 정말 아까 김경아 씨가 얘기한 것처럼 진짜 가위바위보로 정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럴 일도 없을 거고 그래서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죠. 이게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 쪽으로 145%의 이제 관세를 책정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4월 9일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뭐 중국이 가만히 있나요? 또 보복 관세를 합니다. 그래? 그럼 너네가 우리한테 이렇게 해? 그래서 중국도 미국 쪽으로 이제 125%의 관세를 책정을 했었죠. 그러니까 서로 사실 이제 보복 관세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품목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그래서 어떤 품목 같은 경우에는 펜타닐 관세라고 해서 20%만 책정되는 품목이 있는 반면 또 어떤 품목은 말씀드린 것처럼 145% 심지어 200%도 넘어가는 사실 관세도 예, 지금 나오고 있죠. 주사기 바늘 같은 경우에는요 245%의 관세 책정되고요. 다행히 이제는 IT 가전이라든지 이거는 펜타닐 관세만 20% 지금 이제는 책정이 돼서 좀 유예가 된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서로 치고받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사실 이런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이게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이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 뭐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제 경제가 술렁술렁하지만 당사자인 미국도 이게 장바구니 경제가 그렇게 안정됐다라고는 말 못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러니까요. 예. 이 정도 되면은 미국 물가에도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요, 염 전문가님?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트럼프의 이 정책, 관세 정책이 이제 표면적으로는 미국 경제 살리자거든요. 네. 미국에 공장을 많이 짓자. 미국에서 물건 만들면 관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조업 공정을 많이 유치하자는 게 목적인데 근데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당장은 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그 월마트 같은 경우는 중국산 제품이 60%나 된대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제품들의 관세가 이제 뭐 100% 이상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이제 생활 물가가 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또 거기다 이제 중국산 제품이 올라가니까 또 한국 제품이 오히려 좀 약간 인기를 끄는 그런 현상도 좀 나오고 있는 게 특히 이제 최근에 K-뷰티, 뭐 화장품, 뭐 선크림이 뭐 사재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팔리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관세 때문에 앞으로 가격이 많이 오를 텐데 중국보다는 차라리 좀 경쟁력 있는 한국산 제품을 사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이제 소비 문화가 좀 확산돼서 또 한국산 그 마스크팩이 또 없어서 난리가 난 적도 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화장품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중국과 한국은 굉장히 경쟁 관계죠. 의류, 뭐 소형 가전, 뭐 심지어 수저 세트까지 이런 이제 중국산이 더 비싸졌네. 그럼 뭐 가격도 괜찮고 품질도 좀 한국산으로 좀 바꿔볼까? 이런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어쨌든 이제 한국 제품들이 팔리지만 그러나 미국 사람들의 이제 전체적인 소비가 앞으로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는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관세는 어떻게 보면 정치지만 영수증은 좀 경제라고 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미국 소비자들의 체감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한 상황이 됐고 이 보호무역주의의 어쨌든 역풍이
지금 미국 경제를 좀 강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실제로 경아 씨 지금 미국에서 네. 그 사과폰 네. 사재기 열풍 엄청나대요. 왜 사재기를 해요? 왜냐? 네. 중국에서 히토류 수출 금지 조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과폰이 오를 것이다. 그 폰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되니까 히토리는 뭔지 아세요? 그거. 뭔가 가만히 있어 보자. 그 중요한 거네요. 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네. 이제 관세로 중국에 부담을 주니까 중국에서 이제 보복하다가 우리 히토류 그러면 수출 안 할 거야 이렇게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히토류 뭔가 좀 희한한 뭐 물질 희한한 흙인가 거? 뭐 이런 아, 희한한 생각했는데 거예요? 히토류 설명 좀 해주세요. 네네. 히토르는요, 사실 뭐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희귀한 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희귀한 흙 안에 희귀한 금속이 들어있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히토르다라고 이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히토르는요, 사실 왜 중요하냐? 지금의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이제 첨단 과학에 쓰이는 첨단 물질에 바로 이 히토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스마트폰, 그다음에 레이더, 아니면은 무기 산업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이런 희귀 광물들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중국이 바로 히토르 수출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어머나. 7종에 대해서 사실 이제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미국이 좀 당황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느냐?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요, 히토르를 어디서 수입을 많이 하느냐라고 봤을 때요, 네. 바로 중국 쪽에서 70%를 이제는 거의 다네. 미국 입장에서 수입을 합니다. 지금 어머, 보이고 어머. 있죠. 그래서 이제는 중국이 절대 다수를 차지해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정말 히토르를 전면 수출 봉쇄하겠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첨단 산업들 다 좀 멈추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아까 우리가 애플 사과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사과폰이 바로 그래서 이제 나온 거다. 그래서 핸드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첨단 산업에 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 그럼 이렇게 가격도 높고 굉장히 희귀한 흙인데 우리나라는 없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네.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있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 히토르를 뽑아냈을 때, 정제했을 때 환경 오염이 그렇게 많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오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뽑아내려고 해도 경제성이 없는 거죠. 환경 오염이 너무 심해지고 가공 처리하는 데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전 세계의 히토르의 가공이 중국에서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히토르 수출 제한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뭐 끝까지 갔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중국이 히토류 공급을 제한하면은 미국 난리 나겠는데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이제 되는 건가요? 지금 아직 비축분은 있겠지만 네. 이제 앞으로가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145% 이제 관세로 이제 이 부과를 했을 때 그 보복 카드의 하나로 이걸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약점을 이제 중국은 정확하게 이제 겨냥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히토리 같은 건 이제 미국의 이제 반도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미국의 무기 뭐 이런 데도 많이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제품을 이제 어느 정도 조립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이 히토류가 없으면 제 기능을 발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공급망이 이제 붕괴되고, 우리가 코로나 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게 다 공급망이 붕괴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코로나가 아닌데 이 관세 정책 때문에 또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무역 전쟁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희소자원 전쟁이 또 펼쳐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도 스마트폰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란 말이에요. 예, 히토류 우리도 필요할 텐데 미국이랑 중국이 싸우는데 우리는 왜 또 눈치를 봐야 할지.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또 이 두 강대국이 싸우면 참 이게 피곤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도 이게 안전지대가 아닌 게 지금 히토류의 80% 이상을 한국도 이제 중국에서 의존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우리나라까지 불똥이 튀게 된다면 당연히 공급망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특히 한국은 전기차라든가 또 OLED 디스플레이, 또 스마트폰, 방산 장비 쪽에서 굉장히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다 히토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히토류 공급망이 이렇게 좀 붕괴되고, 근데 이게 공급이 안 되면 또 히토류 가격이 튀거든요. 네. 그러면 또 가격 자체가 또 올라서 이런 것들이 또 부담을 또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하나 이제 삐끗하면 연쇄적으로 작용들이 일어나니까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는 우리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뭐 수출 지연, 제조 원가 상승, 또 주가의 또 변동성, 금융시장까지 이제 타격을 줄 수 있어서 어쨌든 좀 간접 충격이 좀 예상되는 게 가장 우려되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우리하고 지금 중국하고 무역이 뭐 관세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자원 안보라는 그런 어떤 시각을 가지고 좀 기술력이 좋다고 해서 방심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힙토리오 처음 들었을 때는 진짜 이게 뭐지 했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서 카자흐스탄인가 거기 세계 최대 매장량의 힙토리오가 발견됐다 이 뉴스를 본 것 같거든요. 예. 기억 혹시 나세요? 와, 예. 뉴스도 검색을 해보시네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힙토리오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역시 알고 예. 계셨어. 그럼요. 네. 예. 지금 관세 전쟁의 분위기와 맞물려서 이 뉴스가 엄청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의 이슈가 사실상 이제 중국이 힙토리오 수출 제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미국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카자흐스탄에서 무려 2천만 톤 이상의 힙토리오가 발견됐다라는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많은 거죠? 예, 만약에 이게 현실이 되나요? 그러면요, 이게 3위입니다, 전 세계. 중국, 브라질, 그 다음에 이제 카자흐스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박. 엄청난 사실상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중국의 영향력은 좀 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각국이 이런 카자흐스탄에 이제 관심을 받게 되는 건데 또 한 가지 보셔야 됩니다. 왜 미국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관심이 있을까? 바로 광물 협정 맺자고 그러잖아요. 바로 또 우크라이나에 힙토리오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광물 자원이 이제는 뭐 말 그대로 관세 전쟁을 넘어서 광물 확보 자원으로 이제 가고 있다. 이런 어떤 흐름을 이제 빨리 읽으셔야 되겠다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힙토리오가 있다고 해서 그쵸. 이걸 채굴해서 힙토리오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특히 환경 오염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실화되려면 좀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